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고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강의를 듣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은 스승님을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스승님 앞에 있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궁금했습니다. 스승님, 누구에게나 당당했던 제가 스승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무엇일까요? 저 가수 김수희 노래 중에 왜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 있죠? 그 있잖아, 그게 뭐죠? 제목이? 에모. 나는 그대 등 뒤에 있으면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러죠? 응?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각자 사회에서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사회에서 가장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참모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사장, 대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그래도 훌륭하게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나름대로 주목도 받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모순도 깨우치고 또 저를 대면하면서 어떤 법문을 들으면서 좀 작아지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작아서 작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 것이 늘 존재합니다. 크고 작음은 상대성에 의해서 존재한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컵이 혼자 있을 때는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병을 갖다가 옆에다 딱 놓으면 이게 작은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딱 세워놓으니까 이 물병보다 이게 더 커. 이렇게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 거에 의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키가 150만 되는 분이 여기 꽉 찼어요. 그럼 누가 작은지 몰라. 근데 갑자기 170 되는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150 되는 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70 되는 분이 여기 꽉 찼는데 누가 작은지를 몰라. 근데 갑자기 한 192m 되는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70 되는 분이 다 작아지는 거죠. 제가 그걸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는데 저희 상담실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키가 아마 제일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동선수가 온 적이 있어요. 킥복싱, 씨름도 하고 또 씨름하다가 그 있잖아, 그 킥복싱인가? 그거 있잖아, 킥복싱.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름 선수였는데 나중에는 킥복싱으로 막 격투기, 이 격투기를 한 분이죠. 근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격투기 선수로 전향을 해가지고 선수 생활하다가 간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상담해 주게 됐는데 키가 2m가 넘어요. 키가 한 2m 10인가 아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옆에 딱 쓰니까 이래. 그리고 키가 천정을 달려 그래요.
그리고 주먹이 이만해. 얼굴도 이렇게 크고 허벅다리가 이렇게 크고 정말 상대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작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훌륭한 분들이고 능력을 갖춘 분들인데 저의 앞에 와서 법문을 듣고 또 저를 상대로 와서 저를 대면하면서 어떤 좋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순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 질량이 저보다는 많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량은 물질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질량, 영혼 질량, 지식 질량, 이런 질량이 저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데 저를 만나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깊이 있게 법을 듣고 깊이 있게 어떤 생활 진리를 듣게 되면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등생이었는데 너무 몰랐구나. 이러면서 작아지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는 교수였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박사였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대표였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니까 모자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에 의해서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근데 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결코 본인들이 작은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다. 단지 상대성에 의해서 부족함을 느낄 뿐이고 작아지는 느낌을 가질 뿐이다.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도를 닦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자기 딴에는 10년, 20년 도를 닦고 나니까 부처님하고 견줄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딱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예를 갖추고 법을 물은 겁니다. 법을 딱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은 이러이러하니라 딱 답을 주어요. 또 물으니까 이러이러하다고 답을 주고 A, B, C, D로 다 물으니까 다 척척 박사님처럼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 딴에는 깨우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처님 앞에 가서 큰 법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탁 꿇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수행에 들어갔다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예를 드린 이유는 항상 영혼 질량이나 지식 질량이나 깨달음의 질량은 상대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만큼 깨달음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법문을 듣거나 1대1 대면할 때 당연히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때 작아지는 느낌을 갖는다. 근데 작아지는 느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그걸 공부로 삼아서 채우고자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큰 능력자가 되고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단지 작아지는 느낌으로 포기하고 뭐라고 할까 열등감을 갖고 뭐라고 할까 위축감을 갖게 되면 그분은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부족함과 모순을 깨우쳤으니 이분을 본받아서 더 강의도 듣고 공부하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 이분은 반드시 저만큼 성장할 수 있고 더 공부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뭐라고 할까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고
이것은 당연한 상대성의 원리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상대적인 걸로 나타나는 본질적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모순을 갖춰나가고 깨달음을 열어가고 하나하나 그 진리법을 배워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랑 똑같은 에너지로서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우쳐서 성장을 하게 되면 훗날에 만날 때는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작아지는 걸 못 느낄 수 있다. 견줄만 하며 상대를 할만하며 기운이 소통되는 걸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법문을 듣고 바르게 공부해서 깨우치면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똑같은 깨달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능히 견줄만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